자, 아몬드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애잖아요. 만약에 이런 이렇게 이런 주인공처럼 감정을 못 느끼는 병이 있는 친구를 만약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하경이. 어, 사실 처음에 말을 안 해주면 조금 이 아이를 조금 컸을 때 만나면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면 솔직히 말하면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학습된 상태니까. 근데 점점 말하면서 알게 되고 약간 그러면은 일부러 조금 친구가 힘들 상황을 피해 줄 것 같아요. 혹시 재현이 질문 들었나요? 네. 저는 그 처음 볼 때는 되게 솔직히 되게 신기하고 또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저와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친구니까 되게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 저도 일단 뭐 제가 내가 말하는 행동으로서 그런 내가 뭐 말을 실수했는데 그걸 가지고 좀 탈이 심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갈등이 빚어지지 않아서 일단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는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예, 저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공감을 못 한다고 넌 감정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편이어가지고 뭐 아까 하랑이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그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야 이렇게 같이 그 주변 친구로 있는 데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좋은 면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내가 전혀 이렇게 무감정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때는 좀 뭐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저보고 그런 마음이 느끼지 않을까. 너는 왜 날 위로 안 해줘? 왜 공감 안 해줘?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뭐,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유, 그냥, 응? 아, 그렇구나라고 해주라고 맨날 저 집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 윤재가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음으로써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음, 어, 재현이부터. 어, 저, 이렇게. 아, 어, 솔직히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난다면, 뭔가 이 책의 초점이 그 감정의 중요성 이런 거니까 그 대놓고 뭔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하경, 저는 저도 한편으론 재현이처럼 이 이야기의 초점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가 느껴지면서 로 끝나니까 이제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고 사람의 약간 본능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길로 갈 텐데 꼭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왜냐면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때도 곤이라는 친구와 정상적인 약간 좋은 대화를 나눴던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잘 두는 엔딩으로 끝나면 그것 또한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얘가 주인공은 만약에 이 주인공이 감정을 뭐 깨우치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그 어머니나 할머니한테는 해피엔딩이라고 주변인의 입장으로서는 해피엔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 주인공으로서는 뭐 그다지 별 차이는 있겠지만 솔직히 그대로 갔어도 뭐 어 해피엔딩이었을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주인공은 어쨌든 이 상태로 살아왔고 애초에 그냥 우리가 얘 이 병이 있는데 이거를 감정을 만들고 사는 것부터가 우리의 약간 그 주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데 우리가 막 말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보고 그런 거를 뭐 다르다고 그건 다른 거라고 해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 배웠는데 우리 얘도 결국에는 결국 다른 부분 아닌가 틀린 게 아니라 물론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은 다소 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요? 네, 그 하랑이가 처음에 그 세팅한 부분들, 감정을 갖게 됐다, 해피엔딩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과연 제가 동의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 오히려 그 해피엔딩 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쨌든 엄마가 깨어났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해피엔딩 아닐까 또는 뭐 고니를 뭐 구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고니와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피엔딩이라면 동의가 되는데 그 것들이 과연 그 주인공이 감정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해피엔딩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하랑이 말 들으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들에게 행복인가? 아니면 시각장애인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도 문제없이 그냥 그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해피엔딩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어쨌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제 우리 장애라는 말,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의 경향은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이렇게 다른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를 그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그거 어렵고 힘든 거 사실 아니냐. 어렵고 힘든 건데 그거를 어렵고 힘든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거짓 아니냐. 어? 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극복을 해야 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도와주고 그런 사회가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입장을 갖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응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비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갈 수도 어쨌든 또 우리 사회가 뭐 돕는다는 의미도 그런데 어쨌든 세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때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지금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예전에 본 책에도 이제 그런 거 나오지. 그 요즘에 이제 큰 관심사가 그것들 중에 하나야. 로봇에게 앞으로 뭐 감정을 갖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로봇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가장 커다란 차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예요? 감정이 로봇은 없는 거지. 근데 앞으로 그렇게 로봇들에게 감정을 갖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논쟁이었어. 이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들이 뭐 별개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성과 감정이 하나냐? 라는 것들. 또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감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라는 부분들. 에 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편도체 이상으로 감정을 갖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러한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몇 쪽이었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갖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쓰면 조금 아까 찾았었는데 또 금방 잊어버렸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나중에 지금 못 찾겠다. 나중에 찾으면 얘기하고 어,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이게 그 감정이 없던 애가 감정을 갖게 되는 휴먼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이 아몬드 작가, 손원평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주제라고 해야 되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뭐라고 파악했어? 하경이는? 저 잠깐만 생각해. 재현이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 끝에 약간 그 TV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음, 그 되게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음, 애들을 볼 때 뭔가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은 음,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간 칼 그 사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 그 뭔가 그런 감정이라는 게 가짜 감정이 아니고 진실된 감정을 뭔가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음. 그런 음. 그 감정에 대해서 네. 그렇지. 그 재현이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책에 여러 장면 나오는 거지. 엄마와 할머니가 백주된 낫에 어쨌든 이렇게 뭐 칼부림 사건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일. 또 지금 재현이가 말했듯이 TV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뭐 끔찍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 감정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덜 받는 어떤 그런 일들 뭐 그 외에도 어쨌든 이 곤이라는 또 존재가 또 이렇게 겪게 된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게 공통의 어떤 그런 흐르는 그런 맥들이 있는 거고 재현이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재현이는 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하랑이는? 저는 아무래도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에서 소외된 그 조신현이 음, 사회로 뭐 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주인공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 하경이, 네. 사실 저는 평소에는 이런 책에
의미를 작가의 말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음, 생각보다 작가의 말에 있는 의미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어, 약간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제가 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고민이 조금 평소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음, 번째는 이 아이가 작가의 말을 보고 판단을 한 거는 음,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이 아이가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또한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이 책을 보고 느낀 거는 이 세상을 감정을 없이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걸 느껴서 사실 정확하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자, 선생님은 229쪽, 229쪽이 아닌가? 이게 몇 쪽일까? 자, 이게 몇 쪽인지 선생님 못 찾겠는데, 이런 말. 삶은 여러 맛을, 여기 있구나. 229쪽 맞네. 삶은 여러 맛을 지닌 채 그저 흘러간다. 나는 부딪혀 보기로 했다. 언제나 그랬듯 삶이 내게 오는 만큼,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딱 그만큼을, 이라는 거의 마지막 에필로그 마지막 끝 문장. 봤니? 아, 뭐 그러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나. 그냥 그 다양한 삶? 그래서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다. 라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 그, 자, 122쪽. 122쪽도 보겠습니다. 둘째 줄. 그냥 살게 돼. 나보다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 안 돼. 먹고 자고 다 할 걸. 사람은 살게 돼 있는 존재니까. 라고 이제 그 또 이야기하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어,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사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다음에 태어난 조건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경이가 그 마지막 그 작가의 말을 읽었던 부분들 그런데 그 삶이 왜 다를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 것들의 어떤 그런 차이들 중에 하나가 뭐 사랑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사랑의 형태가 사실은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고니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사랑, 그 오히려 또 고니는 사랑받지 못해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사랑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지, 또 다른. 그 다음에 요 윤재의 엄마가 또 윤재의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갖는 그런 사랑들, 그리고 윤재가 세상을 또 바라보는 그런 사랑들, 그런 다양한 또 사랑에 관한 어떤 그런 뭐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하경이 하고 그다음에 지연이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아까 하랑이한테 겹치는 게 몇 개 그 겹쳐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해보면은 이 책의 등장인물인 봤을 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인물을 어 흔히 말하는
이야기에서 악당의 역할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봤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곤이라는 인물이 이야기에서 하는 역할이 악당에 가까운지 아니면 아닌지 한 번만. 하랑이요. 원래 처음에는 좀 악당 역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악당에서, 음, 주인, 성당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연, 주연 이 정도? 음, 재현이. 저는, 그 악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주인공 문제가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반면에 본인은 뭔가 되게 감정을 많이 느끼는 그렇게 상반되는 캐릭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 그냥 하는 행실만 봐선 굉장히 악당스러운 면이 있는 캐릭터인데 막 괴롭히고 이런 캐릭터지만 끝에서 나온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약간 어린 시절에 약간 그런 상처로 인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캐릭터라고 봤어요. 이 책에서 그 고니의 고니가 실종됐었는데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고니가 아버지가 봤을 때 고니가 어머니한테 데려가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 아이에게 이 주인공인 아이에게 대신 가서 몇 마디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그 부탁을 제안을 수락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거절했을 것 같나요? 재현이. 저 같았으면 제가 괜히 대신 그렇게 말을 걸었으면 너무 상황이 또 복잡하게 되고 또 아무리 그 자신이 원하던 그런 자식이 아니어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진짜 그 아들을 차라리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지금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네. 이 책에서 고니가 어렸을 때 실종됐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 바람을 이루어지기 위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 끝에 찾은 아들인 고니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아버지는 이 주인공한테 대신 가서 몇 마디만 해주고 아들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그 부탁을 수락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거절했을 것 같나요? 저는 수락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어, 일단 아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안 데려가고 그냥 다른 데를 데려가는 것부터가 상당한, 음, 뭐라 해야 되지? 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걔랑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부터가 그, 상당한 뭐라 해야 되지? 걔와 인연이 많이 삐뚤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락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이 엄마는 곧 돌아가실 분이었잖아요. 건강이 악화돼서. 근데 제가 만약에 가서 아들 역할을 해드렸는데 돌아가시면은 진짜 약간 죄책감이 생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약간 후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부탁을 하신 아버지조차도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진짜 아들 만나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아들한테도 약간 미안하고 이러니까 전 수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수락을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라는 부분들. 또는, 진실은 아름답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진짜 진실은 아름답기만 한가? 음, 사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이라는 거로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엄마는 아 사실은 어 그 실종된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음, 큰 거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래야 살 수 있지 사실은. 내가 실종된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너무 학대받으면서 막 살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 죄책감, 그 미안한 마음에 본인이 너무 살기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죽어가는 아내에게 과연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할까? 죽어가는 아내가 그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그 마음이 더 큰 거냐? 아니면 진실을 알리는 것들이 더 소중한 가치인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판단은 이 뒤에 이야기, 그 뒤에 벌어진 어떤 그런 결과적 상황을 놓고 보니까 선택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뒤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과연 그럴 가능성, 그런 방향으로 이 소설은 그렇게 썼지만 그럴 방향으로 과연 흘러갈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분이 편안할 수 있다라면 뭐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네. 저 여기까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정말 진실을 알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게 진실이었으면 하는 건가? 라는 문제도 역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다. 자연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자연스러운 걸 과연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캠핑을 떠나잖아. 그래서 정말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캠핑 가면 어때? 힘들어요. 캠핑에서 맞이하는 현실은 모기에다가 덥고 막 그잖아. 어? 뭐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걸 바라는 건가? 우리가 자연이 뭐 순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야생, 거친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커리 카페가 요즘 그 한국에서 크게 유행이야. 그 아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자연을 품은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베이커리 카페 안에 나무가 막 울창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을 품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 막 그 나무들 막 이렇게 심어져 있고 막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뭐해?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연을 찾아서 가면 빵 사서 어디로 가면 돼? 저는 산에 가면 되잖아. 빵 사서 계곡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빵 사서 계곡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베이커리 카페를 가는 거야?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어? 시원하고 하라는 거라고?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숲은 그렇지. 너무 그래서 거기서는 자연도 볼 수 있고, 플러스 에어컨 나와서 시원하고, 어? 거기다가 모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야? 땀 흘려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차 타고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바로 그냥 자연, 시원한 자연, 내가 보고자 하는 자연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훨씬 뭐한 거야, 사람들은? 좋은, 좋은, 그 산에 올라가서 계곡에 가려면, 막 땀 삘삘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잖아, 헉거리면서. 그리고 거기 의자 같은 거 없잖아. 없잖아. 땅바닥에 앉고 뭐 불편하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라는 게 무엇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 진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생생한 자연이 진짜고 그 고대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이 가짜에서 느끼는 만족감과는 뭐하다? 다르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의 어떤 그런 만족감, 음? 그거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걸 즐기는 거다. 라고 그걸 또 이제 뭐해? 차별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놀라운 것들이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가 감정에 빠지라고 그래. 아니면 감정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보통. 컨트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니? 너 나한테 감정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히려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에, 불교 같은 경우에 가장 커다란 그 부분들은 해탈이야. 그 해탈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수많은 번뇌, 그 감정의 기복에서 뭐 하는 거야? 그걸 끊고 떠나는 거야. 그럼 사실은 보면 이 주인공 윤재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뭐 하는 애야? 해탈한 애야, 해탈한 애. 도를 깨우친 애야. 유교도 마찬가지야. 유교에서도 군자는 뭐 하는 거야?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 근데 감정이라는 건 끊임없이 뭐야? 경랑이야, 경랑. 경랑 치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책에서 처음 시작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28쪽. 어, 두 번째 문단, 여섯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볼까? 누가 찾은 사람이? 편도체가 작으면. 책이 달라? 네. 28쪽, 뜻이 달라요. 28쪽 여섯째 줄. 색이 다르구나. 그렇구나. 그럼 쌤 읽을까? 그러면 28쪽, 쌤 책은 28쪽인데, 편도체가 작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공포심을 잘 모르는 거다. 용감해서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는 소리다. 두려움이란 생명 유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차가 돌진해도 그대로 서 있는 멍청이라는 뜻이다. 라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발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도 오히려 우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감정이라는 요소들도 발달한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 어느 게 더 긍정적이야, 보통? 용감한.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 우리는 더 높이 떠받든다는 거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보다.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거냐. 그런데 이제
용기 있는 용감한 사람은 애당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두려운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침내 이겨내고 용기 내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지. 애당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뭐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어? 그 감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다 뭐 해버리려고 그래? 다 내버리려고 그래.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감정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억, 소중함 이것까지 함께 뭐해? 함께 날아간다. 함께. 그래서 늘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뭐 이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세트면이야 세트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늘 구입을 뭐해? 세트로 구입을 해야 돼. 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것 아닌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것들이 더 도드라지는 건가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인생들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네. 자, 재현이. 여기 앞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생일 축하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장면을 읽고 약간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랑. 일단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되게 깜짝 되게 놀랐고 그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행동이 정말 현실이라면 정말 이랬을 것 같아서 좀 음,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경. 저는 우선 이번에 책을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을 읽고 저번에 이 책을 읽었을 때가 내가 이 책을 읽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작년 올해 아무튼 화제가 되는 사건들 중에 칼부림 사건이 되게 많은데 그런 현실이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던 부분이었던.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비해서 뭔가 유일하게 되게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를 표현을 하니까 되게 작가의 의도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로도 출판이 됐는데 이 책만이 가진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책이 되게 특별했던 이유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하경이. 어, 일단은 이게 청소년 소설이기도 한데 청소년 소설이자 그냥 소설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냥 좀 되게 다른 책과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그냥 시작부터 약간 주제까지. 일단은 어떤 이야기든 영화든 책이든 중요한 거는 신선한 소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전에 본 적 없는 처음부터 뭔가 감정이 없는 아이로 시작을 해서 계속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신선한 일이 일어나면서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이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시킨 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칫하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좀 형식적이고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의 고뇌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담아서 그냥 복합적으로 굉장히
작가가 이 세계관을 잘 증축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이 책이 유명하게 된 거는 그 아이돌이 인스타에 올리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런 뭔가 매체에서 약간 인기도 한몫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이 책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 일단 저도 일단 첫 번째로 좀 인기가 끌었던 거는 일단 신선 되게 원래 별로 보지 못했던 소재. 이 약간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런 뭐 어찌어찌 일을 풀어간다는 이런 전체적인 소재 자체가 먼저 신선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가 기승전결이 정말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절정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과정이 정말 깔끔하고 그 절정에서 정말 절정이란 결말에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읽고 났을 때 여운이 남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 또 지루한 건 아니라서 그것도 잘 읽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의 필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읽었을 때 문장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그리고 잘 읽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읽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우리 사회에 좀 그런 좀 잘 먹히는 소재, 자극적인 소재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약간 복잡할 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되게 상반된 캐릭터를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도 이 책이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그 아몬드, 뭐 편도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이상으로 생겨나는 감정 불능증,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의 어떤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재의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들 동의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특별함의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뭐 라던가 어떻든 그런 친구의 우정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와 결국은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갖는 그 방식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어떤 그런 인생 철학? 뭐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뭐 살인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폭력성 뭐 이런 부분들도 그 흥미? 그런 점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안에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들 그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곤이라는 인물 그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아까 이제 그 선과 악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나누고 싶어 해. 이 캐릭터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빌런이냐 뭐 뭐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 선과 악의 캐릭터라는 것들이 이른바 대중 영화, 대중 소설 또는 동화책에서 취하고 있는 구조야. 그 명확한 구조들, 선과 악의 대결. 그래서 선이 이기. 그래서 그 인물 캐릭터 자체가 이제 이른바 평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단순하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입체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곤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평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야.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라는 거야. 이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것들은
결국은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보면 그냥 이렇게 사람들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야 그래야 우리 뇌의 용량이 이렇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그 자체적인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면 너무 복잡해서 그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뭐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해하고 그 파악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뇌의 활용 방식이야. 근데 문제는 그 단순화 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맞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진실 그 자체는 복잡이라는 거야, 복잡. 복잡다단하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곤이라는 인물이 보통의 경우는 이러지. 뭐 실종돼갖고 저기 했는데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해졌다. 애가 착해졌다. 이런 게 그 우리가 흔히 바라는 어떤 그런 바잖아. 그 깔끔한 어떤 그런 스토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몇 번이나 막 꼬아. 어? 이 애가 나타났어.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잘 살려나 보는데 막 저항을 해, 반항을 해. 근데 뭐 친구가 뭐 이렇게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좀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같았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애가 뭐해?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또 가. 막 거기서 또 막 더 뭐 문제를 일으켜. 그럼 또 거기 아우 저 나쁜 놈하고 막 욕해야 되는데 애가 또 바뀌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엎어지고 매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물론 그 과정이 이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흥미를 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사람이. 뭐 아랑이나 재현이나 하경 같은 경우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는 그냥 늘 그대로인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 어, 음. 좋은 사람들이지. 나쁘게 말하면 재미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변에 보면 그 캐릭터가 정말 좌충우돌, 정신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사람이 그러는데 그 인간 안에 여러 모습, 여러 어떤 그런 얼굴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생님 안에도 보고 여러분 안에도 보면 그러한 욕망이나 어떤 다양한 모습이 다 있어. 다만 그것들이 자잘해서 자잘해서 남들 눈에 안 띌 뿐이야. 아니면 자기가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보이지 않을 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다양한 욕망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이 곤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막 외부로 이렇게 분출되는 그리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 또 싶습니다. 자, 이 책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쌤하고 책이 쪽수가 달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책으로는 그 25쪽이고 여기 저기는 똑같겠지? 5장이야, 5장. 그 숫자 붙어 있지? 음. 5장이야, 5장. 5장의 그 두 번째 문단. 먼저 아몬드 봉지를 네. 집어들고 찾은 사람 읽어줄까? 먼저 아몬드 봉지를 집어들고 그 안에 든 아몬드의 촉감을 느껴본다. 포장지 아래로 만져지는 단단한 알맹이들이 고집스럽다. 봉지 윗부분을 가만히 뜯고 이중 처리된 지퍼를 연다. 눈을 감은 상태여야 한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봉투 안으로 코를 들이민다. 얕게 숨을 끊어서 들이쉰다. 향이 몸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아몬드 향이 깊이 들어찼을 때 반 줌 정도를 입안에 털어넣는다. 혀로 아몬드의 결을 느끼며 한동안 입안에서 굴린다. 뾰족한 곳을 찔러도 보고 아몬드 표면의 흠을 혀로 훑어도 본다.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아몬드가 침을 불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그저 클라이맥스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짧으면 시시하고 길면 임팩트가 사라진다. 적당한 타이밍은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클라이맥스로 향해 갈 때는 아몬드가 점차 커지는 상상을 한다. 손톱만한 아몬드가 포도알만큼, 키위만큼, 오렌지만큼, 수박만큼 점점 커진다. 이제 아몬드가 럭비공만큼 부풀었다. 바로 이때다. 와드득 깨문다. 그러면 아그작 소리와 함께 멀고 먼 캘리포니아에서 날아든 햇빛이 입안으로 퍼져나간다. 거기까지.
자, 하랑이. 왜 쌤이 이 부분을 특별히 콕 집어갖고 읽으라고 한 걸까? 아니면 이 부분 어땠어?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문학적이다. 재현이는? 어, 이게 약간 또 작가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숨은 의도를 갖고 있어? 어떤 의도냐? 아, 그냥 이 묘사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음, 뭐,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어, 표현한다. 그 다른 게 뭐냐고,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그 다른 게 뭐냐고. 어, 그 감정을 느끼는 걸 연습을 하는. 아, 감정을 느끼는 걸 연습한다. 그래, 그래. 하경이. 저는 약간 그냥 강조한 것 같아요. 뭐를? 그러니까 이 아몬드를 먹는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아이의 약간 심리 상태 같은 거를 묘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음.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얘기를 해줘서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읽으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하는데 좋은 글을 쓴다는 것, 글을 잘 쓴다는 것들 중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묘사를 잘하는 것.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그 아몬드 그냥 우리가 보면 아몬드가 맛있었다. 뭐 아몬드를 잘 먹었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도 보통 서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을 그 부분을 어쨌든 잘 묘사하고 있는 것. 마치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묘사한다면 여러분이 뭐 오렌지를 하나를 먹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느끼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얘기야. 이 부분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부분을 즐기는가 또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루한 거야.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뭐 그 아몬드 하나 먹었다는 얘기를 뭘 이렇게 주구장창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른바 빠른 전개를 원해. 그래서 이른바 액션, 뭐 코미디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못 견뎌해. 근데 대부분 이제 만약에 이른바 멜로, 드라마물, 서정적인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느린 전개 아니면 묘사 이런 부분에 갖는 어떤 그런 맛, 재미, 느낌이 있다는 거지. 어때, 재현이는 취향이? 이런 부분 읽으면 뭐 즐거워? 아니면 패스, 그냥 쓱 읽고 그냥 넘어가? 저는 뭔가 오히려 그 전개가 되게 빨리 되거나 그런 것보다 이렇게 묘사가 잘 된 걸 읽으면 더 집중이 되고 더 재밌는. 하랑이는? 저는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냥, 아, 특별히 취향이 없어? 그냥 읽어. 하경이는?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냥 상상하면서 읽게 돼가지고 좀 집중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취향이 있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음, 나는 그래서 이런 류의 책을 골라서, 이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를 골라서, 보면서 자기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또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내 취향이 이거 있지만, 일부러 다른 것을 찾아서 내 취향의 범위를 넓히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 하랑이는? 어느 쪽이야? 자기 취향이 있으면 취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이야? 아니면 일부러 좀 다른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쪽이야? 저는 좀 때에 따라 다른데 취향이 하나 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때마다 달라져서 취향 자체가? 일단 어, 취향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이제 한 10번 정도 봐요. 어.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바뀌어?
좀 질리면은 다른 거 봐요. 취향 자체가 이렇게 유동적이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경이는? 저는 취향이 좀 다르게 되게 안정적이라서 하나 본 거를 계속 보는. 아, 그쪽으로 강화시키고 애써 다른 거를 시도하거나 그럴 생각 별로 없고. 근데 책이든 영화 어떤 거에 하나의 장르를 좋아하고 음, 그리고 그거 아닌 거를 그렇게 잘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재현이는? 저도 굳이 제가 전에 그 경험해보지 않았던 책 그런 걸 일부러 고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치. 이런 분들 사람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른바 알고리즘, 음? 알고리즘 덕분에 좋다. 알아서 자기가 내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 주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알고리즘의 노예로 살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알고리즘에 막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일부러 막 돌발적으로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래서 막 구글하고 자기가 싸우는 거야 막 이 뭐야 넷플릭스하고 막 자기가 싸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자기 자신이 어떤 건가라는 부분들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또 이제 뭐 작가가 또 일부러 또 자기가 익숙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또 헌책방이라는 거를 또 배경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풍부하게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문학에 대한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저자 자신의 생각들을 또 이렇게 작품 속에 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작가 역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책은 45쪽이고 여러분한테는 14챕터, 14장, 14장입니다. 14장. 14장의 두 번째 문단. 책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누가 찾았으면 읽어줄까? 최근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순식간에 나를 데려다 줬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을 들려주었고 관찰할 수 없는 사이의 일식을 보게 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비밀스럽게 꼭 눌려 담겨 있었다. 그건 텔레비전이나 영화와는 애초에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 속의 세계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영화 속의 이야기는 오로지 찍혀 있는 대로, 그려져 있는 그대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결식 쿠션이 있는 육각형의 집에 노란 머리의 여자가 한쪽 다리를 펴고 앉아 있다가, 책의 문장이라면 영화나 그림은 여자의 피부, 표정, 손톱 길이까지 전부 정해놓고 있었다. 그 세계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책은 달랐다. 책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이도 비어 있고 줄과 줄 사이도 비어 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앉거나 닫거나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의미를 몰라도 상관없다. 아무 페이지는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일단 받침 성공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하랑이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떤 생각인가? 뭐 동의가 되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건가? 여러분도 그러한가? 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재현이. 어, 이걸 처음 읽었을 때, 그, 이 주인공이 감정에 대해 가진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 주인공이 뭔가 감정을 이미 사회가 뭔가 이렇게 정의해 놓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대신에 정해 준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인상 깊었고, 음,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하경이. 저는 일단 저도 주인공의 가 생각하는 약간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을 책에 비유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책의 문장이라면 뭐 정해놓지 않아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읽을 때 뭔가 그런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제가 상상하면서 뭔가 채워나가려고 했던 적은 없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적은 없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약간 책과 영화의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랑이는. 주인공이랑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저는 뭐 그런 거, 그림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거기서 끼어든다는 입장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창조자 같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관람객이 아니라 거기에 창조자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 영화나 드라마도? 네, 영화나 음, 드라마 음, 저기서 저 소품이 여기 말고 이런 소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좀 생각이 일단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글도 뭐라 해야 되지? 계속, 어, 내가 정해놓고, 그 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갔던 게, 내가 뭐 장소 묘사 같은 거 볼 때 그냥 그게 머릿속에 그려서 보는 그러기 때문에 좀 그 입장에서 공감이 됐어요. 음.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더 발달시켜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를 들면 이 아몬드라는 책이 있고, 아몬드가 영화로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동명소설, 동명영화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책을 영화로 만든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잖아. 혹시 그렇게 책과 영화를 동시에 봤는데, 뭐 영화에서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거나 혹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적 있어? 그런 거? 뭐 옛날에 무슨 샬롯의 거미줄 뭐 책을 봤는데 그 영화도 있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마찬가지고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겠네. 해리포터도 여러분들 책으로 볼 수도 있고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선생 같은 사람은 둘 다 안 봤고 해리포터 같은 건 둘 다 안 봤고 뭐 이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차이가 그걸 경험했으면 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 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어때 하경이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음, 일단은 그런 경우가 한 저 웹툰은 안 봐가지고 음, 책으로는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두 개 음, 있는데, 음. 마틸다를 마틴다 음, 책으로, 아니다. 영화로 먼저 보고, 음, 책을 보고, 음, 다시 영화를 봤었는데, 음, 일단, 영화를 보고, 책을 영어로 봐서 사실 그때는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렸을 때 봐서, 그래서 영화만 의존하고 책은 솔직히 조금 뒤로 했던 것 같은데, 크고 나서 뮤지컬 영화랑 책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다른 점도 많다고 느꼈고, 약간 그래서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책에서 주인공이 나오면 무조건 그 주인공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음, 두 번째도 사실 한글 책은 아니고 그 레모니 스니켓의 Unfortunate Event인가 아무튼 그런 책인데, 그것도 영화를 보고 책을 봤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걸로 약간 주인공이 나오면 무조건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어떤 공간이 나와도 영화에서 봤던 그 공간을 상상하게 돼서,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하랑이는 저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마틸다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뭐 거를, 그런 영화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어, 일단 책에서 상상한 거랑 좀 모습이 달라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 그리고 좀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약간 제가 상상했던 그 느낌이랑 좀 달라서 좀 아쉬웠던 그런, 음, 좀 다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서, 좀 그런 걸 비교해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재현이는 뭐
저는 그 해리포터를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확실히 뭔가 그 책은 이렇게 작가의 개성이나 그런 게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영화는 확실히 그런 게 표현이 좀 더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책만 그 영화가 그 책이 낸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라는 거는 매체 자체가 다르다. 근데 그거를 왜 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냐.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책과 영화라는 부분에서 영화는 감독이 상상한 그 감독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책은 내가 마음대로 상상한다고 했는데 아까 하경이가 솔직한 고백. 대다수의 사람은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슨 개입하거나 자기가 뭘 상상하거나 그런 거를 애써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택의 즐거움, 선택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귀찮아. 선택하는 것도 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 그 차라리 누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 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화 감독이 좋은 선택을 해준 거야. 나 대신에. 그럼 자기는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 그래서 그게 사실 다수야, 다수.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근데 일부, 매니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직접 뭐 하고 싶어 해?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어 해. 내가 직접 뭘 해보고 싶어 해. 근데 영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감독이 뭐 해놓은 거야? 선택을 다 해버린 거야. 뭐 다는 아니겠지. 아까 하락이고는 또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의 선택의 폭이 책에 비하면 영화가 덜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 거지. 매니아인 거지. 그래서 내가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상상을 하고 더 많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화나 이런 TV 이런 것들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그 책이 더 나은 거야. 근데 과연 모두가 다 그럴까? 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했었지. 그 맨날 그 고등학교에서 과목 중에 이제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같아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수학에서 판가름 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그거는 엄청난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거야. 수학이 판가름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과목 다 잘하고 나서 막판에 수학이 변별력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다른 과목 다 잘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뭐 1등급, 2등급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3등급, 4등급, 5등급 애들한테는 수학이 뭐 하지 않아? 판가름 내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학이 판가름 낸다고 하니까는 수학 공부에 매달리고 있더라는 얘기지. 지금 쌤이 이런 비유를 하는 것들이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야. 책과 영화가 뭐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다수에게 그게 맞는 얘기인 건가? 아니면 일부 매니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건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는 어떠한데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아몬드 책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글쓰기였으면 우리가 아몬드에서 나왔던 것들처럼 뭐 묘사 글쓰기 이런 거를 해보는 것들도 좋은 글쓰기 부분이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주는 요 책, 미래과학 설명서 1권에서 스마트한 세상과 인공지능에서 지금 이게 미래과학 설명서가 나왔는데 미래가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미래라고 꿈꿨던 일들이 현재로 이렇게 확 와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도대체 미래와 현재라는 부분들이 구별이 있을까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가장 그 핫한 그러한 여러 그 주제들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